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자 상업고등학교 교사 정은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자주 하는 질문과 정보 알아보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주 하는 질문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출결 상황에 미인정 지각이 있는데 불리할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요. 사실 출결은 지원자 성실성을 보여주는 기본적 항목입니다. 다만 출결 하나만으로 지원자 성실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생활기록부 전체에 나타난 학교생활 모습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성실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접에 가게 된다면 어떤 사유로 미인정 지각이 기록된 것인지 관련 질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자 간 역량 차이가 거의 없는 최상위권 모집 단위에서는 근소한 차이로도 합불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인정은 기록되지 않도록 학교 생활에 충실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질문이 더 많습니다. 출결 상황에 변결이 좀 있는데 혹시 불리할까요? 이런 질문 주시는데요. 변결 자체만으로 감점이 들어간다거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고교 3년간 개근이 기록된 지원자 수가 줄어들어서 예전에는 개근이 기본값이었다면 이제는 3년간 개근이 기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학생의 임원이나 반장 한 적 없는데 공동체 역량에서 불리할까요? 이런 질문 주시는데요. 사실 학생의 임원이나 반장 등 할 수 있는 학생보다 하지 못하는 학생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보다 그 역할 얼마나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중 모둠 활동에서 보인 주도적인 태도, 학급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모습, 학교 활동에서 보여준 협력적 태도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위권 대학의 정치외교학과의 경우에는 지원자 대부분이 임원이나 반장 경력을 이미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로 희망 분야에 따라서 평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동아리 인원수가 한정돼서 전공 관련 동아리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동아리 활동, 지원자 관심 분야, 문제 해결 능력, 성실성, 학교생활 태도 등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대학 전공 분야랑 고등학교 동아리 분야가 일치하기가 어렵죠. 또 학교 동아리 개설 상황과 인원 제한상 원하는 동아리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원학과 관련 역량에 주목해서 동아리 활동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활동 하든지 최선을 다해 임하면 문제 해결력, 분석력, 협업 태도, 리더십, 자기 주도성 등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관련 동아리 못하더라도 수학 동아리에서 정보 관련 수학적 역량 보여줄 수가 있고요. 국제기구 관련 동아리 못하더라도 독서 동아리에서 관련 도서 읽은 후에 탐구 활동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인성 요소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가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개인 봉사활동 실적 미반영되는데 서류 평가 시에 봉사활동이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질문 주시는데요.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교에서 실시한 교내 봉사는 제공되지만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된 봉사활동만 대입에 제공되고 봉사활동 시간과 봉사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봉사활동은 성실성과 적극성을 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교내 봉사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마다 기본 봉사활동 외에 도서관 도우미, 급식 도우미, 에너지 지킴이, 또래 도우미, 환경 지킴이, 멘토링 등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 적극 신청하셔서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례를 좀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정말 학교에서 마련해둔 기본 내용만 했죠. 그래서 총합도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활동 기간을 보면 좀 장기간 참여하면서 아침 봉사 같은 활동을 3년간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 총합도 많습니다. 그럼 이 두 사례가 함께 나타난다면 비교가 될 수가 있겠죠. 정말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진로가 3학년 때 변경되었어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질문 주시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기간은 진로 탐색 기간이기 때문에 진로 변경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평가자들은 생기부 전반에 드러나는 진로 탐색 과정,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역량을 보려고 합니다. 왜 진로가 변경됐는지 기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했던 활동의 적극성과 주도성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1, 2학년 때 했던 활동이 희망학과와 직접 연관 없더라도 평가자들은 지원자가 매 활동에 주도적이고 성실하게 임했는지 문제 해결력, 탐구 역량, 대안 제시 능력, 추론 능력, 분석력 등 다양한 역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1, 2학년 때 했던 활동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희망학과 관련 주제로 확장하거나 심화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진로 바뀌기 전에 활동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성적이 하락했어요. 종합전형 포기해야 될까요? 이런 극단적인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특히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교과 성적은 종합전형에서 정량평가가 아니고 과목 등급,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 수강자 수, 이수 단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성평가됩니다. 물론 학기별, 학년별 성적 추이 평가될 수 있지만 2, 3학년 때 선택 과목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목당 수강자 수가 적어지면서 등급이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 흥미와 적성에 따라서 2, 30명이 듣는 소인수 과목 수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급이 낮아졌을 수도 있죠. 평가자들은 해당 과목 이수자들 사이에서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등급받기 어려운 환경인지도 확인하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 등급의 숫자가 낮아졌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이 학생 물리학 1을 수강했는데요. 평균 대비 원점수 굉장히 좋죠. 94점입니다. 근데 등급이 3등급입니다. 이것은 수강자 수가 20명으로 소인수 과목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평가자들은 이 학생 3등급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물리학적인 역량을 갖춘 학생으로 보다 더 높게 평가하겠죠. 다음입니다. 해당 학과 권장 과목 이수하지 않았는데 지원 불가일까요? 이런 질문 주시는데요. 권장 과목 이수 여부가 곧 지원 자격인 것은 아닙니다. 또 해당 권장 과목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다른 과목 이수 내역이나 생기부 활동을 통해 설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학교에서 해당 과목 개설하고 있고요.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해당 학과 권장 과목 이수한 뒤에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대부분 이수한 상황에선 상대적으로 이수하지 않은 것은 불리하겠죠. 공동교육과정 등을 활용해서 적극 이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사례가 있는데요.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서 가져왔습니다. 표시를 해보면 전자전기공학부 권장 과목이 물리학과 화학인데요. 지금 보시면 거의 90% 이상은 다 듣고 지원을 했고 1단계 학교의 경우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들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환경과학과의 경우에도요. 화학과 생명과학이 권장 과목인데 역시 대다수의 학생이 듣고 지원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만 수강을 안 했다면 상당히 불리해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자주 하는 질문 봤고요. 이제부터는 전년도 입시 결과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아이 성적이면 어디에 지원할 수 있을까잖아요. 근데 어디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앞으로 반드시 친하게 지내야 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 어디가입니다. www.어디가.kr인데요. 이것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즐겨찾기 해두시고 활용하면 되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전형 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 메뉴가 있고요. 또 들어가 보시면 학년도 선택해서 이전 학년도 성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 내 대학들 보실 수도 있고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결과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꽤 자세합니다. 해당 연도의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 합격 순위, 최종 등록자 학생부 등급의 50% 컷과 70% 컷까지 모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 다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 결과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는 최저 충족률이나 경쟁률 등의 추가 정보도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 결과 보시면서 유의해야 되는 게
지금 보시고 한양대 2점 중반에서 후반 우리 아이 지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런 상위권 대학들은 자사고나 특목고 지원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당 성적들이 모두 포함된 결과입니다. 별도로 발표하는 경우는 없지만 일반고만 기준으로 한다면 1등급대의 평균으로 보셔야 할 겁니다. 네. 추가로 국민대학교 사례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대학마다 공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프론티어 전형 행정학과 결과 가져왔는데 굉장히 자세합니다. 3년치 비교할 수 있고요. 모집 인원, 경쟁률, 특히 최종 등록자의 가장 높은 등급과 최저 등급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성적 분포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엔 이제 정보를 알아보고 싶으실 텐데요. 역시 대학 어디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전체 메뉴 보시면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대학 정보, 학과 정보, 전형 정보에서 예를 들어 심리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알고 싶어요 라거나 기회균형 전형 선발 대학 알고 싶어요. 여기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 회원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에 성적을 입력하시면 성적 분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대입 상담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국에 전문성 있는 대입 상담 교사단들이 답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 여기 남기시면 됩니다. 저도 또한 대입 상담 교사단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여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더해서 추가적인 활용법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전형 정보 검색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고3 설정했고요. 신소재학과 관련 궁금해서 신소재를 키워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터에 수시, 학생부 종합, 서울권 대학만 넣어서 검색을 했는데요. 그럼 서울권 대학 중에 신소재 관련 학과 설치된 학교들 보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형에서 몇 명 뽑는지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까지 한눈에 이어질 수 있도록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 대학 입학처에서는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을 발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사례인데요. 좀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중앙대학교 가이드북에서 발췌했는데요. 주요 전형들의 3년간 결과 비교하는 내용도 실려 있고요. 특히 오른쪽에 서류평가 안내라고 해서 실제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융합형인재 화학공학과 합격 사례와 불합격 사례가 있어서 등급, 그리고 선택 과목은 무엇을 들었는지, 활동은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 자료는 꼭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학 입학처에서는 공식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썸네일 보시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내신이냐, 활동이냐, 합격생의 대표 활동은 이렇게 궁금한 정보 다 아실 수가 있고요. 사실 대입 정보라는 것은 이제는 대부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린 방법에 따라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자주 하는 질문과 정보 알아보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